안녕하십니까. 2025년 4월 19일 최병우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제가 민주당에 답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민주당에서도 헷갈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거기서도 아주 오랜 시간, 경론 끝에 재탄핵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결론을 내긴 냈는데, 결국 탄핵을 안 하기로. 그 얘기는 오랜 시간이라는 거는 그만큼 팽팽했다. 의견이 이런 얘기를 이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그 다음에 결론을 재탄핵으로 내긴 했지만 별로 차이가 없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아마도 민주당은 지금 한대행의 출마 여부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텐데, 온갖 정보를 다 취합해서 내린 그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그 결론도 결국 어느 하나가 압도를 못했다는 얘기는 여전히 한대행의 대통령 출마 문제가 지금 어느 한쪽으로 결론을 내리기에는 좀 이르다. 이런 판단이 아닌가 싶고요. 아마 기자들도 지금 아리송한 이런 상태에 있을 겁니다. 저는 본인도 고민을 완전히 끝내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언론 매체나 아니면 유튜버는 대부분 다 어느 한쪽으로 다 치우쳐서 얘기를 하지만, 이런 데에서는 자, 한대행의 고민이 언제 끝날까? 이런 부분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자,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닌가요? 출마하거나 안 하거나 이런 건데, 자, 민주당은 여전히 어제 보면 김민석 최고위원이 출마할 거면 당장 사퇴하고, 만약에 대미 협상을 할 거면 불출마하라. 이렇게 이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대행의 최근 정중동 행보, 이런 것들이 이제 관심이 되고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죠. 자, 이번 주 들어서 한 번은 광주 기아차 자동차 공장이죠. 그걸 방문했고요. 또 한 번은 울산에 가서 HD 현대중공업, 이건 조선업이죠. 이게 다 대미 협상을 위한 매우 중요한 산업 아이템들입니다. 자동차, 그 다음에 조선, 그 다음에 반도체, 등등.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게 대선 행보냐? 글쎄, 그것만 가지고서 대선 행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연일 광주광역시와 울산광역시를 왔다 갔다 해가면서 민생현장을 챙겼다 하는 건 그렇게 오해를 받을 소지 여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기획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걸 이제 야당에서는 야당이 아니고 민주당에서는 간보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간보기가 아니고 점검하는 거죠. 여론 점검 또는 민생 현안 청취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어제는요, 오전에 국무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에 이런저런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그냥 통상적인 어떤 국무총리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행동이다라고 보기에는 눈에 띄는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국민이라는 게 무려 6차례 등장했고요. 민생, 경제 이런 게 3차례 각각 등장을 했고, 국민 통합 얘기도 나왔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국민과 국가 경제만을 생각하며 국회에서 대승적으로 논의하고 신속 처리해달라. 이렇게 이제 추경안을 에 대한 주문을 내놨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의 날 행사가 어제 있었는데, 거기에선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가진 대한민국은 이제야말로 장애인의 삶이 평화롭고 안정된 나라가 돼야 한다. 그것이 국민통합 실현에도 중요한 바탕이 된다. 국민통합이라는 개념이 늘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다. 이거는 통상적인 국무총리의 언어라기보다는 대통령의 언어라고 봐야 되는 게 일반적인 정치적 분석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화법이 아직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머릿속에서 대통령 출마 문제가 완전히 떠나지는 않았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러면 최종적인 결론, 보면 이제 주요 메이저 신문들, 이런 데에서는 이제 빨리 결단해라. 이렇게 사설이나 칼럼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거는 어느 정도 임계치에 도달했다. 이런 걸로 지금 보이는데, 최근
한덕수 대행의 출마 문제와 관련한 주목할 만한 두 개의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 어제 발표된 거죠. 이게 일주일 전에는 2%였는데 어제는 7%였습니다. 뭐 요 비율만 놓고 보면 급등한 거죠. 일주일 사이에 5%포인트가 늘어났으니까 3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근데 이재명 후보는요 39%입니다. 한덕수 대행은 김문수 전 장관, 홍준표 전 시장과 동률입니다. 7%. 글쎄 이 정도 가지고서 과연 출마를 결심할 정도가 되느냐. 또 하나는 4개 여론조사 업체가 합동으로 하는 데 있죠. 여기에 보면 한덕수 대행의 출마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게 66%고요. 바람직하다가 24%입니다. 전 국민 유권자의 3분의 2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절대 다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수치를 보고 한 대행이 출마를 결심할 수가 있는가? 뭐 이런 의견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갤럽의 여론조사 이거는 뭐 고무적이긴 하지만 만족스럽진 못하다. 이런 평가가 제일 적당하죠. 근데 이거는 이제 아마 다음 주면 뭐 또 나오겠죠. 요새 뭐 매주 조사하는 걸로 보입니다. 이제 대선을 앞두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다음 주면은 아마 10% 넘을 거요. 한 대행은 아직 출마 문제를 공식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갤럽은 다른 그 여론조사하고 좀 다르다고 했죠. 응답자들이 이름을 불러줘야 됩니다. 여론조사 업체가 불러주고 응답자가 그 중에 한 사람을 나 이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응답자가 자발적으로 나는 누굽니다 라고 불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불러주는 게 일주 전에는 10명이면 2명이었는데 100명이면 2명이었는데 이제는 100명이면 7명이다. 굉장히 많아졌다. 이런 거고요. 이게 이제 아마 다음 주쯤에는 10%가 넘어갈 거다. 이런 예상이 되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이재명 대표는 여전히 39%도 물론 오른 겁니다. 32에서 뭐 39, 32에서 뭐 일부 조금씩 오른 겁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이재명 후보가 대세론을 장악해 나가는 과정이다. 뭐 이걸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아직도 30%대 박스권에 갇혀 있다. 그러면 39를 제외한 나머지 뭐 거기에는 물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그리고 이제 뭐 모름무응답 의견 유보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사람들은 최종적으로 대선에 임박하면 투표를 어디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포기하거나 이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가능성이 닫혀 있진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정도로 만족할 또는 대선 출마를 결심할 상황은 아니다. 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NBS라는 데에 그 바람직하지 않다는 66%. 이거는 저는 조사 문제가 비교적 공정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대통령이 탄핵이 돼서 그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사람이 그 권한대행 자리를 버리고 대통령에 출마하는 걸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을 겁니다. 바람직하지는 않죠. 그러나 문제는 이재명 후보를 막아야 한다. 이런 사람이 이재명 전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보다 더 많거든요. 그게 이른바 비호감 아닙니까? 이게 뭐 한때는 60%를 넘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막아야 한다는 이 요구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러면 그 요구를 받들어서 어차피 이 싸움은 이재명 후보와 맞붙게 되는 국민의힘 후보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더라도 이재명 후보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출마해야 된다는 견해가 저는 꽤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바람직하냐 아니냐 그거는 한덕수에 대한 호불호 나오는 게 바람직하냐 아니냐는 걸 묻는 질문이지만 실제 대선은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출마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게 대선 아닙니다. 대선은 예를 들어서 한덕수 대행이 출마를 한다면 한덕수냐 이재명이냐죠. 한덕수에 대한 절대적 기준을 중심으로 투표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한덕수냐 이재명이냐는 상대적 기준을 놓고 투표를 하는 겁니다. 의미가 완전히 다르죠. 정치적으로 의미가 완전히, 정치는 어차피 상대적인 겁니다. 아마 제 방송을 많이 들었던 분들은 제가 그런 얘기만 했을 겁니다. 나쁜 후보와 더 나쁜 후보가 출마했으면요, 나쁜 후보가 당선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면 그 사람 찍는 게 바람직하지 않죠. 그러나 후보가 그 두 사람밖에 없다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든가 아니면 포기하든가, 그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런 상대적 개념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한덕수 대행은 그동안 총리실 주변에서 저희가 이제 들리는 얘기를 종합해 보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거는 막아야 한다. 그 이유가 뭐냐? 포퓰리스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국가 재정이 엉망이 되고 그야말로 우리나라가 아르헨티나처럼 변할 가능성이 있다. 평소에 이런 소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러면 이거는 한 대행이 적극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막아야 할 요인이 되는 거고요. 더군다나 이재명식 편가르기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한덕수 대행은 대단히 부정적인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반면에 지지율, 이거는 그만큼 지금 현재로서는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 아니냐.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확장성, 이거는 고도의 정무적 판단이거든요. 이걸 보고 결정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여서 결국은 지금 뭐 일각의 보도에 따르면 다음 주 뭐 24일이나 25일쯤에 국회에 가서 시정연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글쎄 그 성사될까요? 아마 민주당이 반대할 거요. 민주당이 대통령으로 나갈 거냐 안 나갈 거냐는 확실한 입장을 정하고 나서 시정연설을 하라. 그렇지 않으면 허용 못한다. 민주당이 허용 못하면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정연설 추진이 민주당에 대한 도발이 될 수도 있겠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아마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보고, 그 다음에 다음 주면 25일에 한국갤럽 조사 발표가 있을 텐데, 그것까지를 보고 그리고 나서 결심을 하지 않을까. 아니면 한 번 더 볼 수도 있지만 아마 결심을 하려면 또 상당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 여론조사가 결국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또 다음 주에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미국으로 출장을 가죠. 아마 그 결말도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지지율의 문제가 아닌가. 지지율이 다음 주쯤에 이제 갤럽 기준으로 10%를 돌파하면서 이재명 후보와 이제 겨룰 만한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왜냐면 지금 지지율이 뭐 7%니 어쩌고 하는 거는 국민의힘 그 후보들도 다수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덕수, 홍준표, 김문수 세 사람 것만 합쳐도 21%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음 주 지지율이 한덕수 대행의 출마 여부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자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고맙습니다.